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달부터는 우리가 무기학을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유기학을 했고요. 네, 무기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는 이제 유기학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형강 들으신 분들은 그냥 연달아 들으시면 되고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혹시 인강 무기를만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또 천천히 할 테니까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무기학의 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 구조, 분자, 그다음에 군론, 고체 결정, 분자 오비탈, 배유학, 유기금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년대에 보면 이쪽은 군론부터 해서는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년에는 이제 분자 오비탈이 없어졌는데 21년하고 23년 보면 거의 출제가 똑같죠. 매년 네 문제 나오는데 연결성이 있어서 고리가 연결돼가지고 뭐 다 단원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가다 이렇게 빠지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거의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거 보면 여기가 자주 출제되고 있죠. 군론부터. 자, 그러면 핵심을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자주 출제되는 중요 단원은 뭐냐면 군론입니다. 군론. 포인트 그룹. 그 다음에 고체 결정. 이 녀석은 매년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군론하고 요거는 매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유학도 맨날 출제되는 거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네 개가 짬뽕돼서. 그 다음에 유기금속도 나와 18전자 해가지고. 여러분은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골 출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야겠죠. 그러니까 매년 출제되는 영역인데 뭔 단원이 어떻게 연결성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자 구조와 분자 구조는 분자 오비탈과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분자 오비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고 분자 오비탈 빼고 요 단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보면.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원자 구조 빼고 분자 오비탈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 오비탈이 출제 안 되면 그 두 개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따로 또 연결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적중된 거는 그냥 우리 기출풀이에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서 인터넷에서 강철, 전공학 강철 쳐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되고요. 자, 우선 무기학의 정의하고 파동방정식 네 가지에 그 다음에 마디계수파.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3번하고 4번 영역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대 확률 반지름도 나옵니다. 이 녀석. 여기는 우리의 유기의 출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무기에. 근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파동방정식의 네 가지 해는 우리 유기에서 나왔는데 물리학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무기화학과 물리학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기화학을 물리학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물리학에서 했던 걸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활용해서 공식만 유도해서 그것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유기랑 거의 흡사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럼 1단원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원자 구조입니다. 교재는 여러분 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원자 구조입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갈 테니까 보셔요. 자, 첫 번째. 무기화학이란 뭔가라는 거예요. 무기화학이란. 자, 근데 우리가 요걸 정리를 해야 돼요. 유기화학은 뭐였죠? 유기화학은 탄소와 H 항문이에요. 그래서 탄화수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는 탄소와 수소. 그 다음에 산소도 가능할 수 있고 질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기화학은 뭐냐 그러면은 무기화학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전체 항문이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전체 금속. 요거는 유기학은 탄소하고 수소를 주로 다룬 거라면 무기학은 전체 원소를 다룬 거예요. 전체 원소를 다룬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무기학하고 물리학, 분석학 이걸 잘 못하셔서 그냥 해설을 다 써놨어요. 알겠죠? 그냥 읽으면 이해되게끔. 근데 빈칸 친 거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놓은 거니까 그거만 하시면 돼요. 자, 무기학은 뭐라고 써있냐? 유기화합물 이외의 모든 탄소 화합물을 말하며 탄소와 수소는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모든 원소가 그 대상이에요. 모든 원소가. 그럼 강범위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틀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출제가. 따라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로부터 118번 오간의 손까지 무기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무기화합물은
118종의 모든 원소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18종을 모든 원소를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원들이 원소가 뭔가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소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다. 전체 원소를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부책이나 이런 무기학 책 보면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어요. 유기는 요만큼이라면 무기는 전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루는 겁니다. 전체 물질, 이거 물질입니다. 이렇게 두껍게 나왔니? 물질입니다. 그래서 무기학은 전체 학문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1교시는 스토리니까 잘 보세요. 자, 따라서 무기학에서는 원소가 무엇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원소가 무엇이냐. 자, 근데 원소는 뭐로 이루어졌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는 O2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O로 존재할까요? O2로 존재하는 거, 우리 숨 쉬는 거. 그래서 이거를 원소라 그래요. 원소는 덩어리예요. 알겠죠? 근데 요거를 속을 들어갔더니 O가 2개라는 거야. 요 O를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원소는 원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썼어요. 원소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가 중요하다. 다시, 무기학은 원소가 무엇냐고 했는데 원소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원자를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원자가 누군지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원자를 이루는 전자가 나오겠죠? 스토리가 그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의 이론 역사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실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크게 해가지고 해갔어요. 유기할 때 보니까 뭐 안 보여가지고 최대한 조금씩 해가 크게 해놨습니다. 이건 잘 보이시죠? 네. 작년도는 아주 작아서 글씨 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크게 해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강의실이 이 PDF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원자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라테스가 있어요. 데모크라테스는 모든 물질은 나누어지지 않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뭐냐? 아톰스라. 아톰스.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데모크라테스는. 자, 그런데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지금은 쪼개져요. 커크라는 게 쪼개져요. 그래서 하여튼 원자론의 시작은 데모크라테스의 쪼개질 수 없는 게 원자다. 이렇게 정의를 시작했대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물질의 구성에 대한 현대적 개념은 19세기 초 돌턴의 원자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데모크라테스로 시작해가지고 돌턴의 원자론까지 갔어요. 자, 3번. 돌턴은 많은 실험적 증거로, 자,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실험적 증거예요. 실험적 증거로부터 19세기 돌턴이 원자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 돌턴의 원자론이에요. 자, 요 단어는 우리 유기에서도 했지만 일반학에서 하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유기에서 필요한, 무기에서 필요한 일반학을 하는 거야. 알겠죠? 무기에서 필요한 일반학. 또 유기에서도 필요합니다. 돌턴의 원자론을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턴의 원자론이 도대체 뭘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돌턴의 원자론. 자, 돌턴은 어떻게 원자를 등장했냐면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뭐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발견됐냐면 커크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중성자 뭐 이런 것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틀립니다. 커크가 발견돼서. 이거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맞는 것만 사용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턴은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어진 원소의 원자들은 질량과 모든 성질이 동일하다. 탄소라면 그냥 질량수가 10일 거야. 그런데 14짜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동위 원소가 존재해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돌턴의 원자론을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봅니다. 서로 다른 원소들은 다른 종류의 원자가 되어 있으며 다른 원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탄소, 질소. 좋아요.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맞는 내용이야. 특히 이들 원자는 질량이 다르고 그런데 봤더니 원자는 다른데 질량수가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걸 동중원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틀렸어요. 위에 거는 맞았는데 밑에 거가 틀렸어요. 자, 다른 원소들은 다른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딩동댕이에요. 그러나 질량수가 같은 것도 있다. 다른 거, 다르다고 원자가 다르다 그래서 질량수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돌턴의 원자설에 대해서 맞고 틀림을 논술하는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임용에서는. 무천. 물론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차를 붙고 2차에서. 알겠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기억해도 돼야 돼요. 동중원소가 되면서 이것도 존재가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 5번은 맞아요. 잘 보세요. 원자는 화학 반응에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무슨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다. 그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 옆 페이지에 가면요.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가면. 그 1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셔요. X가 몇 개 있어요, 지금? 16개가 있어요. Y라는 원자가 8개가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이게 물 분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X가 16개, Y가 8개 보존되죠. 그러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건 알아야 돼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쪼개진다.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있어서 안 되고 동중원소가 있어서 안 돼. 그러나 맞는 게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럼 맞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이다.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화합물은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이 작은 정수비로 결합되어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하고 비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성분비의 법칙. 그 다음에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됩니다. 배수비례 법칙.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돌턴의 원자론에서 성립되는 건 뭐냐?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 법칙하고 배수비례 법칙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 연결시켜서. 그럼 한번 이게 뭔지, 질량 보존이 뭔지, 일정 성분비, 배수비례 법칙이 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맞는 것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 가능한 법칙은 뭐냐?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질량은 어떻다? 보존된다. 그러니까 반응 전의 질량하고 반응 후의 질량은 보존된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아까 했으니까. 자, 그다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의 질량비, 이거 중요합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질량비다. 예를 들어서 H2다. 그러면 얘는 일자리가 2개니까 2g이 될 거고 얘는 16g이 될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1대 8이다. 라는 거는 어디서나 똑같다는 거야. 어디서나 물은 1대 8로 수소가 1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1대 8로 질량이다. 자, 일정 성분비는 질량비라는 걸 중요시 강조를 해야 됩니다. 질량비. 자, 배수의 배려 법칙입니다. 배수는 어느 한 원소의 일정한 질량에 대한 질량입니다. 어느 일정한 질량입니다. 일정한 질량에 대한 다른 한 원소의 질량들을 항상 작은 비, 정수비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라고 합시다. 그럼 CO 면 얘가 1대 1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몇 대 몇으로 돼 있어요? 1대 2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산소하고 탄소의 비가. 이게 배수비례 법칙이고 얘는 그냥 전체의 질량비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아니에요. 1대 B예요. 배수비례 법칙과 요거. 자,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힘들대요. 일정 성분비 법칙하고 배수비례 법칙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대, 학교에. 그래서 요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요건 그냥 1대2, 탄소가 몇 대 몇으로 비냐 1대2로 돼 있다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야. 질량비, 알겠죠? 요건 질량비라는 걸 하고 요건 질량비가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문제. 최대한 제가 써놨습니다. 이 어려운 거는 최대한 써놨습니다. 자, 일산화질소, NO에서 3g의 질소입니다. 질소가 3g입니다. 질소가 3g이 되겠습니다. 산소의 질량은 얼마냐? 근데 배수비례 법칙을 쓰래요. 배수비례 법칙. 자, 그러면 알아야 돼요.
풀이 질량의 질소의 분자량은 14g.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산소의 분자량은 16g이에요. 그럼 14 대 16이 되겠죠? 14 대 16. 그때 질량이 몇이었냐면 질소가 3g이래요. 그러면 얘는 X.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X가 이렇게 곱하니까 X가 3.43g 나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됐죠? 배수비례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정 성분비 법칙하고 배수를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같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예제 2입니다. 일산화질소 NO에서 NO에 3g의 질소하고요. 질소가 3g이고요. 산소가 3.4g이에요. 이때 일산화 이질소 NO2에서 3g의 질소와 산소와의 결합은 질량은 얼마냐? 산소의 질량은 얼마냐? 자, 그러면 여기 금방 줬어요. 질소가 3g이라고 그랬고요. 산소가 3.43g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NO2를 하라 그래요. NO2를 했더니 여기서 NO2가 3g이래요. 근데 얘가 아까 3g이라고 썼으니까 오케이, 땡큐네. 그치? 맞았네. 그럼 얘는 뭐예요? 3.4g이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죠? 그래서 3.43 곱하기 2개. 그러면은 6.86g이 나오겠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배수비례 법칙하고 일정성 법칙을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다 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뭐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기예요.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돌턴의 원자론에서 성립하는 게 있다. 누구?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배수비례 법칙은 설명되는데 얘가 뭐에 관한 법칙이냐? 질량에 관한 거예요. 이건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 반응전과 반응 후. 얘는 질량비가 보존된다. 그치? 몇 대 몇이야? H2면 1대 8로 항상 1대 8이라는 거고, 이거는 CO5다 그러면 얘가 1대 1로 반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질량에 관한 법칙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가서 만약에 중학교 가르치실 때 이렇게 질량에 관한 법칙이야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한번 좀 볼게요. 아보가드로입니다. 아보가드로는요, 요거는 기체는요, 기체 1몰은 우리가 22.4리터라 그랬어요. 22.4리터. 10.4리터. 얘는 6.0 곱하기 10에 23승계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기 기체일 때입니다. 기체 1몰은 22.4리터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보가드로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보가드로는 뭘 얘기를 했냐면, 물을 봤더니 H2래요. 그리고 보는 거야. O야. 그러면은 이게 산소야. 그럼 반응하면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돌턴 얘기야. H2O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돌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H가 2개야. 이렇게 H가 2개. H를 동그라미 칠게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O를 네모를 칠게 그냥. 이렇게 네모를 쳤어요. 여기 O야. 그런데 이게 H2O니까 이 물이 생기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 그리고 여기 두 분자가 생겨야 돼. 죄송해요. 두 분자. 됐죠? 요거 두 분자. 지금 틀린 걸 얘기하는 거야. 돌턴 얘기를 하는 거야. 돌턴 얘기. 돌턴은 H2개가 있고 산소가 하나가 만나서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만약에 두 분자가 생긴다, 물 두 분자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O가란 말이야. 그럼 요걸 반쪽으로 한번 쪼개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야 돼. 이렇게. 둘 분자를 한 거야. 이렇게 되고 반쪽알이 쪼갠 거예요. 요놈만. 색깔 좀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고 이렇게 두 분자. 이렇게 두 분자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두 분자니까. 근데 이거는 왜 안 맞아요? 돌턴은 원자가 쪼개진다 그랬어요? 안 쪼개진다 그랬어요? 안 쪼개진다 그랬는데 쪼개졌기 때문에 이게 물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우리 수소수도 틀렸죠. 이거 4인데 이게 틀렸잖아. 그치? 지금도 틀렸고요. 그래서 돌턴은 틀렸고요.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고민을 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물 분자는 이렇게 됐단 말이죠. H2 두 부피에서 산소 O2 한 부피를 만나면 두 부피 물 분자가 생기잖아. 요건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요걸 맞춰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돼. 그치? 여기도 안 되고 쪼개지고. 자, 그래서 돌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일한 부피의 기체. 자, 동일한 부피의 기체입니다. 기체의 부피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P하고 온도가 일정한 겁니다. 여기에서 뭐에 비례하냐? 동일한 수의 분자수, 몰수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처음에 스토리가. 물 분자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야. 물 분자를 했더니 수소 두 분자가 H가 두 개였다가 이렇게 H가 두 개인데 산소가 하나고 그래서 물 분자가 두 분자 생기려고 했더니 이게 쪼개져서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요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단 압력과 부피가 일정할 때. 자, 이거는 PV 있고 nRT 쓰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PV 있고 nRT 이상기체 딱 쓰면 이거 일정하대. 이거 일정하대. 기체상수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비례하겠죠, 몰수에. 그걸 알면 돼요. 근데 처음에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야. 아보가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자, 그다음에 스토리를 더 갈게요. 왜냐하면 돌턴은 H2나 O2와 같은 원소 형태의 이원자 분자를 그냥 H나 H 두 분자, 이거 두 분자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원래는 이게 두 분자야 되잖아. H2가 두 분자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두 분자가 돼야 되는데 돌턴은 그냥 H가 두 개라고 생각한 거야. 아까처럼. 두 분자와 O와 같은 단원자로 생각했다는 거야. 단원자로. O2가 한 분자인데, 그치? 이게 O2가 한 분자, H2가 두 분자. 됐어? 두 부피. 그래서 물이 몇 부피가 나온다는 거야? 두 부피가 나와야 된다. 원래가 이건데 얘는 단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학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됐죠? 왜? 쪼개지지 말아야 되는데 쪼개지나 말 자꾸. 그러니까 고민한 거지. 이걸 생각을 못하고 원소를 생각을 못한 거죠. 원자만 생각한 거죠. 그치? 원자가 모여서 원소가 된다는 건 생각을 못한 거야. 자, 그래서 현대의 몰비와는 일치하지 않아요. 이건 현대의 몰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대의 몰비는 이게 아니고요. 현대의 몰비는 이렇게 된 겁니다. H2 두 분자에다가 두 부피에다가 O2를 섞으면 H2 물 분자 두 부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H 4개, 산소 2개. 맞죠? 그런데 이거랑 다르죠. 얘는 O라고 봤단 말이에요. 단원자로. 그런데 원소로 봐야 되는데 원자로 봐서 그래요. 알았죠? 네.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원자로 존재해요? 아니면 원소로 존재해요? 원소로 존재하는 게 많단 말이야. 됐죠? 원소로 존재하는 게 많아요. 자,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하여튼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이 됐다. 좋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수소 두 부피가 있어요. 수소 두 부피. 그러니까 H2를 얘기하는 거죠. H2 두 부피에다가 산소 한 부피를 만나면 이렇게 물 분자 두 부피가 나온다라는 것이 아보가드로의 생각이야. 자, 지금은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자, 그럼 주기율표를 보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잘 보세요. 제가 스토리까지 적어놨어요. 최선을 다해서 짧은 글로. 돌턴은 원자를 매우 작고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으나 19세기하고 20세기의 연구 결과 뭐로 나눠진대요?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규명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자의 중요성을 인식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제 전자의 중요성을 인식해줘야 됩니다. 자, 쪼개진대 이제. 아까는 돌턴은 쪼개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보가드로 고민했단 말이야. 왜 이게 쪼개지 안 맞지? 그러다 보니까 주기율표가 나오고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말고 등장한다는 거야. 슬슬. 원소로 봐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그냥 우리의 스토리예요. 톰슨은 뭘 발견했고? 전자를 발견하고. 우리 무기학에서는 왜 뭐 이런 거 원리 필요 없어요. 전자를 발견하고. 그다음 밀리컨은 누구? 전하를 발견하고. 전자의 전하. 렌트겐은 X선을 발견하고. 이게 원자가 쪼개진다는 거야. 점점. 러더포드는 뭘 발견하고? 핵을 발견하고. 됐죠? 러더포드와 다른 사람들이 191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실험한 결과로 누가 나왔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됐다고 제안하였다. 그 다음에 체드윅이 있습니다. 이 체드윅은 베릴륨 금속과 알파 충돌로부터 나오는 높은 에너지 방사선을 발견하여 중성자는 뭐로 이루어졌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건 사람이 뭐뭐뭐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이제 학교 가시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시면 시험 문제로 중간고사에 낼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명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역사가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전자라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원자가 쪼개져서 전자가 되고 중성자, 양성자 이런 게 나오니까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러시아의 맨들레프가 처음 제안했어요. 그리고 모줄리라는 사람이 지금과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 모줄리는 맨델예프의 주기율표를 개량시켜서 원자 번호순으로 현재와 같은 아주 주기율표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맨델예프에서 모줄리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얘기했어요. 원자인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았는데 쪼개진단 말이야. 거기에 뭐 쪼개졌더니 전자, 중성자, 양성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럼 전자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니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에다 밑줄 치고 전자개수라고 쓸게요. 전자개수. 자, 그래서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순으로 나열하기도 하고 전자 번호로 나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까지. 자, 이거를 제가 유기학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무기학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선 조기라고 그랬고요. 이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천천히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필기본에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설명하게 써놓은 겁니다. 책에는 없어요. 자, 원자 핵과 전자 구름 사이에 균형이 깨지면 새로운 성질을 나타낸다는 게 전자들이 움직여서 새로운 성질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제 전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자를 연구해야 돼요. 자, 다시 원자야. 근데 더 쪼개져가지고 전자, 중성자, 양성자야. 근데 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전자라는 거야. 그래서 핵과 전자의 구름 사이, 요 사이의 관계가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 안 됐다. 그러면 이게 깨진다는 거, 질서가. 그래서 새로운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을 한번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전자의 움직임을 처음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보어입니다. 보어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핵의 양성자와 같은 수의 전자가 핵 주변을 일정하게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있대, 이렇게.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막 돌고 있대. 이게 보어입니다. 아셨죠? 이게 보어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전자들이 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도 전자 발견 확률이 있긴 있죠? 그러나 확률이 적다 그랬어요. 유기학 할 때. 여기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냥 여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거 하면서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슈레딩거리가 등장을 합니다. 보어는 이제 일정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고 봤고, 슈레딩거는 확률적 개념을 등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죠. 슈레딩거. 자, 전자는 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진 구껍질 속에서 전자가 사인 함수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요건데, 요게 군데, 요걸 따라서 오는데, 요걸 확대할게요. 요 부분을 확대할게요. 요 부분을 확대했더니, 왜 뒤로 가서? 요 부분을 확대했더니, 잘 보세요. 요겁니다. 전자가. 원래는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자 발견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여기를 확대했대요. 요 부분을 확대했더니, 요렇게 된대요. 됐죠? 근데, 요렇게 사인 함수식으로 돌아다닌대요. 자, 여기 앞에서 쳐야 됩니다. 요걸 우리 부기학에서 요건 알아야 돼요. 사인 함수식이 뭐냐? 그러면 사인 함수로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파동 함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함수식? 파동 함수식이야. 파동 함수식. 파동 함수식. 자, 이제 파동 함수식을 뭐라고 쓰냐? 이렇게 쓰면서 푸사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푸사이. PSI. 푸사이라고 한다. 이걸 읽으면 푸사이. 근데 파동함수를 우리가 배웠어. 이제 무기학에서 배우고 물리학에서 한 거야. 우리는 물리학에서 한 거를 일단은 그냥 이용만 하면 돼. 파동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란 말이야. 결과야. 그거를 explanation 마이너스 i의 x야. 그러면 여기 단원을 볼게요. 빨간 거 여기. 요거 뭐예요? 복소수인가요? 복소수? 자, 복소수. 복소수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이 빨간색 보이시나요, 피드 선생님? 복소수는
A 더하기 BI예요. 그러면 실수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있어요? 허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허수가 더 범위가 큰 거죠. 그럼 복수수가 범위가 큰 거예요. 이 I가 들어간 게 실수 부분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근데 왜 사인 함수냐? 바로 이 큰 범위, 이 I가 큰 범위, 허수가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그냥 사인 함수식이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냥 사인 함수식 하면 파동 함수식 이렇게 쓰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학 할 때는 이거 증명하는 거가 나오니까 지금 무기학 그냥 이용만 하시면 돼요. 사인 함수식을 움직인다. 전자가 이렇게 파동 함수를 가지면서 움직인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여기를 움직인대. 알겠죠? 파동을 치면서 움직이게 되게 파동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이제 확률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핵이 있고 핵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고요. 그다음 핵 주위에 전자들이 이렇게 오버래핑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비탈이 돌리고 있습니다. 전자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중요시한다. 이제부터 사인 함수식이야. 그러면 파동 함수식이야. 그렇죠? 파동 함수는 뭐야? 푸사이라고 해. 그 다음에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로 돼 있어. 알았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ix.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 물리학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무기학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증명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자, 됐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필기본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써놨습니다. 교재에 없으니까 그냥 보셔요. 자, 갑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슈레딩거 파동함수라 그래요. 아까처럼. 그거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실함수와 허함수로 이루어졌다. 허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근데 복수수가 더 큰 거니까. 자,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걸 배울 거예요. 알겠죠? 물리학에서 배울 거고요. 요걸 배울 거야. 자, 요거는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오일러 공식에 의해요. 파동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대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는 2의 ix. 됐죠? ix 이렇게 된대요. 자, 여기 여기 마이너스라고 써준 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로 써주는 게 더 현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건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파동 함수로 움직인다? 그걸 사인 함수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책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살짝 볼게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전자의 파동성을 위치, 질량, 전체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항으로 설명한다. 이게 뭐냐면 전자의 움직임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위치가 어디 있냐? 전자의 질량이 몇 g이냐? 전체 에너지는 얼마냐?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이게 전자의 움직임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걸 증명을 하죠. 해밀턴 연산자에다가 파동함수를 곱한 거는 전체 전자의 에너지에다 파동함수 곱한 거와 같다. 그래서 제가 살짝 보여줄 건데요. 물리학 시간에는 이걸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얘가 나왔냐라고 결론 짓는 거, 얘가 왜 나왔을까 하고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무기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공부하는 게 달라요. 이거는 잠깐만 동영상 보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살짝 더 필요하니까 보시고요. 여기는 그냥 정의예요. 정의니까 이건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는 그냥 정의니까 받아들이고요. 이제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강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또 궁금해하신 분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납니다. 자, 근데 무기학에서는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알았죠? 무기학에서는 뭐냐? 그러면 요거만 알면 됩니다. 무기학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해서는 요거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해밀턴 연산자에다가 파동함수를 곱하면 전자의 에너지에다 파동함수 곱한 것 같더라라는 것이 무기학이에요. 물리학은 이걸 증명하는 거고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해밀턴 연산자가 뭐냐? 이건 알겠다. 전자 에너지 파동함수 이제 들었으니까 알겠다. 전자가 이렇게 파동으로 가니까 파동함수라고 했는데 그 해밀턴 연산자가 뭐냐? 그래서 제가 해밀턴 연산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해밀턴 연산자는 뭐냐? 해밀턴 연산자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포함한 연산자, 계산하는 거야. 그냥 계산하는 도구다. 연산자로 파동함수를 연산하는 미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냥 연산자야. 계산하라는 거야. 그걸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캡을 씌웁니다. 이렇게 캡. 이걸 캡이라고 그래. 캡. 그럼 해밀턴 연산자는 운동 에너지하고 요 위치 에너지, 이건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연산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를 연산한다. 그것이 그냥 해밀턴 연산자야. 연산자 알겠죠? 그냥 연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연산하는 거. 자, 그래서 해밀턴 연산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연산하는 거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리 무기학에서는. 됐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다음 장을 넘겨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어디냐면은 9페이지가 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자, 그럼 뭐냐면 이거 외우는 거야? 안 외우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밀턴 연산자는 누구랑 이루어졌다? 운동 에너지 부분하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아까 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해밀턴 연산자는 운동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쓰지만 물리학이나 무기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아셨죠? V. 이거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밀턴 연산자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고 또 위치 에너지도 나타낸다. 한번 읽어볼게요. 연산자의 이 부분은 전자와 핵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의 결과로서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로 사용한다? V로 표시한다. 자, 그리고 요건 알아야 돼요. 프랑크 상수. M은 입자의 질량, 그 다음에 E는 전환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핵으로부터의 거리 R이고요. Z는 전환, 핵의 전화입니다. 핵의 전화. 이건 전자의 전화고요. 이건 핵의 전화입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는 진공에서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자, 유전율이라는 건 뭐냐면 갖고 있다가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유전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자,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해밀턴 연산자는 운동 부분하고, 운동 에너지 부분하고, 위치 에너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우신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해밀턴 연산자를 파동함수에 적으면 다음과 같대요. 자, 이놈을 아까 요거 있죠? 요거를 요 해밀턴 연산자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여기다 집어넣어 봤어. 그러면 요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요거. 자, 하고 위치 에너지를 그냥 요거로 썼어. 뒤에 부분 요건데 요 뒤에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그냥 V라고 썼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요거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요. 요 부분은 운동 에너지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이 전체는 뭐야? 해밀턴 연산자죠. 해밀턴 연산자. 여기가 해밀턴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파동함수를 곱했어요. 그 다음에 전자에너지, 그 다음에 파동함수. 근데 여기는 XY는 3차원이라는 거야. 몇 차원? 3차원. 이건 1차원으로 본 거고요. 이건 3차원입니다. 대충 그냥 집어넣었대요. 오케이.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결과 슈레딩거리가 해석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제한이 없어. 무진장 많아. 이 방정식의 풀이는 무진장 많아. 그런데 우리가 해를 구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주양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가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 스핀양자수는 슈레딩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자가 한 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개만 배우겠다. 요 4개만 배우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4개만 배우겠다.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야. 4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파동함수는 특정된 궤도함수에 주어진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야. 자, 우리는 전자는 파동성과 입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야. 파동함수는. 자, 그 다음. 공간상 특정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푸사이 제곱. 자,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이거는 뭐야? 푸사이는 뭐야? 파동함수죠. 이거는 파동함수야. 파동함수. 푸사이 제곱은 뭐야? 확률 밀도 함수야. 용어가 달라. 확률 밀도 함수야. 파동 함수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파동 친다면은 플러스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부분도 있고 플러스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제곱해 버렸어. 그럼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제곱해 버리면 다 위로 가는 거지 이렇게. 양수로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는 안 표현하고 파동은 요거 제곱이 들어갔다. 푸사이 제곱이다. 그러면 다 양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야. 우리가 음까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차이, 그거를 확률 밀도 함수다. 푸사이 제곱하고 확률 밀도다. 그래서 우리 임용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파동 방정식하고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을 구해라 이게 나와요. 알겠죠? 그럼 구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줍니다. 천천히 배울 겁니다. 용어 하나. 요 푸사이의 제곱은 확률 밀도 함수다. 확률 밀도 함수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파동함수 푸사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요거 되기 전에 우선 푸사이에 대한 것만 합시다. 우선 파동함수입니다.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이죠. 웨이브 펑션. U입니다. U. 펑션. 파동함수는 첫 번째, 파동의 진폭을 의미합니다. 파동의 진폭을 의미한다. 파동의 진폭을 의미한다. 그럼 파동의 진폭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 그럼 어디가 진폭이라는 거예요? 여기 진폭이지 뭐 여기. 그치? 여기 진폭. 진폭. 여기 진폭. 파동함수는 이런 진폭을 의미한다. 파동함수는 진폭. 정리만 똑바로 알면 됩니다.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플러스 위상과 무슨 위상이 있어? 마이너스 위상이 있습니다. 플러스 위상과 마이너스 위상이 존재합니다. 플러스 위상과 마이너스 위상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동함수는 위상이 바뀌면 마디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전자의 움직임이니까. 자, 위상이 바뀌면 마디가 존재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마디는 뭐예요? 전자 발견 확률이 제로인 것이야. 거의 없는 거. 요 마디는 뭐야? 전자 발견 확률이 제로인 거. 전자 발견 확률이 또 제로라고 하면 이상한가요? 제로에 가까운 거. 알겠죠? 확률이 적은 거. 전자 발견 확률이 0이라고 쓸게. 제로인 것.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전자 있긴 있어요. 매우 적은 거예요. 그래서 파동함수에는 이 진폭을 나타낸다. 그리고 위쪽을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 여기는 바로 마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 마디다. 그리고 여기다 푸사이를 이렇게 써줘야죠. 파동함수니까 푸사이. 여긴 거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플러스 위상과 마이너스 위상이 있고 위상이 바뀌면 마디가 생긴다. 자, 요게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무기학에서 오늘 이번 1교시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파동함수는 진폭으로 이루어져 있고
플러스 이상, 마이너스 이상이 있고 이렇게 위상이 바뀔 때는 마디가 생긴다. 이게 마디예요. 마디가 생긴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디가 생긴다. 자, 다 쓰셨죠? 오케이, 이쪽으로 갈게요, 이제. 자, 그럼 파동함수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값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물리학에서도 배우는 겁니다. 또 배울 거지만 이제 무기학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보세요. 첫 번째, 파동함수는 이게 안 보이죠? 하나의 값은 가져야 된다. 뭐 이게 왜 값을이라고 그래야지? 근데 값은이라고 그랬어? 값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어? 파동함수는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 제대로 돼 있죠? 여러분 책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써 있어? 아유 씨.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 값을 가져야 된다. 을이라고 쳐주세요.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 공간상의 어느 지점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둘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쪽에서 많이 발견돼. 그러면 저쪽에서 발견되면 안 된다는 거야. 한 곳에는 발견이 많이 돼. 그럼 한 곳은 적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도 전자 발견, 여기도 전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값이 여러 개, 전자 발견 확률이 여러 개이면 안 된다. 한 곳에 해야 돼. 그래서 공간상 어느 지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둘일 수는 없어요. 전자 발견 한 곳이면은 그쪽에서만 하는 거야. 딴 데는 발견 확률이 적다고 보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물론 와이파이가 여기 터질 수도 있고 저쪽에 터질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이쪽밖에 못 본다는 거 한 곳만. 왜 2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만 생각해야지 여기까지 두 개 다 못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파동함수와 이의 1차 미분함수는 연속이어야 된다. 이게 연속 아니에요. 연속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돼요. 자극한 값하고 뭐 극한 몰라도 돼요.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돼요.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요. 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 자극한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 자, 얘는 어때요? 이렇게 가면 이게 우극한에서 오는 거죠? 얘는 자극한에서 오는 거. 값이 달라요. 이런 건 안 된다. 여기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어때요? 자극한 값과 우극한 이게 같은 거 같지만은 연속이 아니야. 알겠지? 요 기울기가 달라. 여긴 이거고 얘는 기울기가 요거잖아. 그치? 뭐냐면 연속적 기울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무슨 적 기울기? 연속적 기울기라. 이 표현을 조심해 줘야 돼요. 연속적 기울기여야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의미상. 확률은 공간상 모든 지점에 대하여 정의되어야 하고 갑자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변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쪽에 와이파이가 잘 터져. 그래서 이쪽에 전자 밀도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보다가 저쪽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저쪽을 검사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 곳에 전자 많은 데면 거기를 한 곳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약속이야. 여기 실험하다가 갑자기 이쪽 실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약속입니다. 그거를 학문적으로 자극한 값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연속적 기울기여야 된다. 알겠죠? 연속적 기울기여야 된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파동함수는 R값이 무한대로 접근할 때 0에 가까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림이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파동함수라면 예를 들어 이게 3x로 봅시다. 이렇게 가면 거리가 무한대 되면 0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0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뒤에 있을 거예요. 뒤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림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한테는. 잠깐만요. 그림 좀 찾아볼게요. 아이고, 여러분한테 책이 안 나왔다. 그냥 요거만 봐야겠다. 잠깐만요. 있나 한번 살짝만 볼게요. 나왔습니다.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에 여기 이거 나오죠? 19페이지 한번 잠깐만 여기 볼게요. 미리 가서 미안해요. 요거 거리가 0이면 0에 가까워야 된다. 알겠죠? 요거 핵으로부터 멀어? 거리가 점점 그러면 여기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0이 아니야. 0에 가까운 거지.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거 했나요? 됐고, 잠깐만요. 됐고, 요것도 됐죠? 오케이. 자, 0이 됐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핵으로부터 먼 거리에서 확률은 점점 작아진다는 거야. 거의 0에 가깝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돼요. 공간상 어느 곳에서 전자를 발견할 전체 확률이 1이다. 이건 뭐냐면 공간 어디에선가는 전자 발견 확률이 있다 이 말이야. 알았죠?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있다. 어딘가는 있다. 전자 발견에. 그거를 뭐라고 나타내냐? 이렇게 정규화 상수라고 해요. 요거. 이렇게 하함수를 놓고 여기 전 구간을 쓰시면 되고요. 푸사이 A야대가 푸사이 스타 A의 D 타우는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건 D 타우라고 그래. 타우. 이렇게 D, 이렇게 타우. 이거 타우라고 그래. 타우. D 타우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뭐야? 그럼 이거 합친 거예요. dx, dy, dz 뭐 이런 거 합친 거야. 3차원이라면 dx, dy, dz을 우리는 그냥 dz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쳐서 얘를 dz이라고 한다. d 타우라고 한다. d 타우. 예, 전체 확률은 무조건 1이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봐야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A의 함수하고 파동함수하고 A의 파동함수 어때? A의 파동함수, A의 파동함수 같아 달라? 같지. 그리고 여기가 스타니까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I만. 오케이. 요런 거다. 이게 1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적분하면 1이어야 된다. 그게 전체 확률은 1이다. 이런 뜻이에요. 꼭 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활용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무기화학은 물리화학에서 했던 결과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 앞단원에서는. 자, 정규화 상수라고 그래, 이거를. 정규화 상수는 뭐 물리학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죠. 그걸 정규화, 노멀리징이라고 그래, 노멀라이징. 자, 그다음. 이거는 파동함수 A와 파동함수 B는 같은 원자에서 전자의 다른 궤도함수를 나타낸다. 즉, 서로 직결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볼게요. 우리 P궤도를 한번 봅시다. P궤도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PX가 있고, PY가 있고, PZ이 있어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Z방향이라고 하자. 파동함수. 요거를 X방향이라고 하자. 요거를 Y방향이라고 하자. 그럼 뭐예요? 이거 수직관계죠. 둘 다. 수직관계죠. 이렇게. 다 수직이라는 거예요. 세 개가 다 하나씩. 그럴 때는 서로 직교한다라는 거예요. 직교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떠냐면요. A 파동함수와 B 파동함수의, 이거 달라. A, B가. 그치? 아까는 정규하는 AA였잖아. 잘 봐야 돼. 여기. 요거 같을 때는 1이요. A의 함수, 파동함수, A의 파동함수, 반결합함수, 반파동함수. 여기는 A, B 달라. 여기 다르다는 거 달라. Z하고 X하고 B 달라. 여기 달라. 여기. 요때는 0이어야 돼. 0이다 그러면 수직이라는 뜻이야. 전체 확률이 1인 거는 A의 파동함수만 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A하고 B를 보는 거야. A하고 B는 파동함수가 수직관계다라는 거예요. 적분값이. 요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알았죠? 요건 신경 쓰지 말고 그건 줄 거니까 요건 신경 쓰지 말고요. 하여튼 요게 다르다 그러면 0이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매우 쳐라 해놨어요. 요 놈하고 요 놈은 매우 쳐라.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전체 확률이 1이야. 그럼 정규화가 1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직이다. 알았죠? 직결성이 있다. 그러면 0이 된다라는 거야. 다를 때 쓴다. 직결성은.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PX예요. X축으로 출렁이는 거. 이렇게 제가 P궤도 할 때 항상 설명을 했어요. P궤도면은 위로 출렁 이렇게 다닌다 그래서 그렇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은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야.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야. 이렇게 출렁 다닌다. 근데 이건 X축으로 출렁인 거. 이건 이게 뭐야 지금 X축? 이거 지금 Y축으로 출렁이는 겁니다. 출렁. 이건 X, Y는 취재자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Z축으로 이렇게 출렁. 자, 근데 보셔요. P 오비탈의 종류는 PX, PY, PZ 오비탈은 각각 X축, Y축, Z축에 따라 서지 무슨 관계? 서로 수직관계라는 거 요거. 됐죠? 그럼 수직관계는 빨리 캐치해야 돼요.
파동함수 A와 파동함수 이거예요. B는 0이에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알았죠?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0이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파동함수의 방정식은 우리가 6기에서 했어요. 그래서 가뿐하게 보시면 돼요. 또 6기를 안 듣고 무기만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할 거니까 이제 보셔요. 자, 파동함수의 4가지 해는 아까 여러 가지 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가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 스피냥자수는 보는 거예요. 자, 주양자수는 뭐냐? 프린서펄 퀀텀 넘버라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주기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주기. 1주기냐, 2주기냐, 3주기냐, 4주기냐, 그러니까 주기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값이 클수록, 주기값이 클수록 전자는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다. 그 다음, 값이 증가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n이 1에서부터 무한까지인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게 n이 1이야. n이 2, 3, 4 이렇게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돼? 커진다. 여기 커진다 이렇게 쓰세요. 커진다. 에너지가 커진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이제 K껍질, L껍질, LM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n이 1일 때 K껍질 6에서는 안 했지만 무기에서는 기억해야 돼요.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요 정도까지만 기억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주양자수예요. N이 1, N이 2, N이 3 이게 주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양자수로 가겠습니다. 자, 부양자수는 secondary quantum number에서 L이라고 씁니다. 이거 소문자 L인데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어. 소문자 L입니다. 소문자 L로 고쳐주세요. 대문자로 써 있나요? 아유, 쏘리. 소문자 L로 고쳐주세요. 자,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 오비탈의 모양인데 다른 말로 하면 각 운동량 양자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물리학에서는 부양자수라는 용어를 쓸까요?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쓸까요? 이 각 운동량을 많이 써요. 알겠죠? 우리 임용에서는 유기에서는 부양자로 쓰지만 이 물리학이나 무기에서는 각 운동량 양자수를 기억해야 돼요. 연결돼 있어서 연결해 주는 거야. 똑같은 걸. 자, 그러면 각 운동량 양자수야. 그럼 부양자수야. 걔가 오비탈 모양을 결정합니다. 자, 오비탈이 뭐였냐면 전자 발견 확률이 90% 이상인 것을 오비탈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는 일반항이 m 빼기 1입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n-1까지의 값을 가져요. 자, 그럼 볼게요. n이에요. n이 1주기, 2주기, 3주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n. 그러면 이제 부양자수 L입니다. L은 n 빼기 1이니까 0, 1, 2, 땡땡땡, n 빼기 1 이렇게 쓸 거예요. 됐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6기에서 했었던 거 무기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점점입니다. 여기는 점점점점점.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요 L이 0인 걸 무슨 오비탈이라고 했죠? 우리가 S오비탈. 이 1은 P오비탈. 2는 D오비탈. 기억해야 돼요. FG 가면 됩니다. FG, H 이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는 요 정도만 사용하면 돼요. 요 정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은 다 외워야 돼. L이 0이면 무슨 오비탈? S오비탈. L이 1이면 P오비탈. L이 2면 무슨 오비탈? D오비탈 기억합니다. 자. 자, S오비탈은 왜 S일까? 샤프하다는 거야, 샤프. 이 S오비탈은 P오비탈 파동함수보다 픽이 샤프해요. 알겠죠? 나오는 게. 그래서 샤프를 쓴 거예요. 이건 P오비탈은 프린서플, 기준이야. 얘가 프린서플 원리야. P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더 샤프해?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는 디퓨즈 퍼지는 거죠. 이 파동이 퍼졌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퍼졌죠. 그래서 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서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P는 프린서플의 약자고요. D는 디퓨즈 퍼진다는 약자고요. 샤프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오비탈은 원형이 되고 P오비탈은 이렇게. 자, D오비탈만 헷갈릴 것 같으니까 D오비탈 여기 할게요.
얘는 위상이 어때요? 빨간 거로 플러스라면 얘는 뭐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같은 플러스면 이거는 마이너스. 알겠죠? 철렁철렁 이렇게 다니는 거야. 자, 요거는 달라요. 요거는 플러스면 마이너스. 됐죠? 요거는 뭐 위아래로 출렁이는 거고. 자,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d 오비탈. 요것도 모르시면 안 돼요. 요거 아주 잘 이용되는 겁니다. 뒷부분에 가서 유기금속에 가서 아주 잘 이용할 거니까. 알겠죠? 파이 결합하면서 쓸 거니까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D궤도 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SPD, FGH 등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뭘 알냐면 주양자수는 뭐를 알았냐? 그러면 N이 1, N이 2, N이 3, N이 4 이걸 알았어요. 그럼 부양자수는 가군등 양자수는 N이 1이면 뭐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원 하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N이 2면 원 하나, 타원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N이 3이면 원 하나, 타원 2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N이 4면 원 하나, 타원 3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N이 5면 원 하나, 타원 4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양자수하고 가군능력 양자수, 부양자수까지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6일 했으면 이게 수월할 때고요. 6일 안 한 분은 좀 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부양자수. 주양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건 1S, 2N이 3이야. 이건 3S, 이건 2S, 이건 1S야. 근데 따라 궤도 반지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커지고 있죠? 왜 커져? 축이 커지니까 당연히 커지죠. 사이즈가 크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도요, 요거 소문자인데, 아이고, 제가 책을 좀 고쳐야 돼요. 이렇게 소문자, ML에서 이렇게 쓰고, L을 소자, 소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Magnetic Quantum Number입니다. 자기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전자의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P궤도는 무슨 방향? PX와 PY, PZ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양자수를 일반학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X방향이냐, G방향이냐, Y방향이냐. 그러나 유기나 무기에서는 뭘 개냐면 전자의 개수를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는 오비탈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6개까지. 요게 2개씩이니까 6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2개씩 6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최대로. 그게 자기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일반학하고 우리 보는 각도가 좀 다르니까 좀 잘 보셔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1번 보면 요거는 PX입니다. PX. 그럼 봐요. P궤도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오늘 배울 거지만 요거 마디라고 하죠, 마디. 여기 마디야. 그러면 여기 이거 YG 마디에 여기가 마디가 있죠, 요거 보이죠? 여기 마디예요. 얘는 지금 Y축으로 돌고 있는 PY네. 그러면 이렇게 잘리겠네. 그러면 XG 마디가 있겠네. 그렇지? 자, 요거 조심해 줘야 돼. XY 마디. 자, 그다음 Z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XY 마디네. 이거는 XY 마디, 이거는 XG 마디. 그렇지? 요거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마디 찾는 것도 나올 거니까 이렇게. 이게 P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그럼 P 오비탈은 오비탈이 몇 개다? 3개다. 그치? 오비탈이 3개니까 전자가 6개까지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D 오비탈 보겠습니다. 자, D 오비탈은 별표 쳐야 돼. 우리 무기학에서는 뭐 아주 단골 문제. 이놈은 외워야 돼.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얘는요, Y하고 G예요. 그러면 Y축하고 G축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Y축하고 G축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Y축하고 G축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DYG. 이거는 DXG는 뭐예요? X하고 G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X하고 G 사이에. 여기 들어가겠다. 사이에. 보이죠? X하고 G. 요거는 X하고 Y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마디를 한번 봐야 돼요. 얘는 어때요? 여기는 선생님 봐봐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 마디 있어요? 없어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마디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디 있어요? 이렇게 마디가 2개가 존재합니다. 마디 찾는 게 연습하는 거야, 우리가. 자, 여기도 내가 할게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디가 생긴다. 그지?
요렇게 마디가 생기고.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마디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마디 생기는 걸 잘 잡아야 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디만 잘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도 플러스, 내가 임의로 플러스, 마이너스 했어. 아, 그럼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마디가. 그죠? 크게, 보이죠? 크게 갖고 왔어, 내가.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크게. 자, 얘는요, 요거는 조심해줘야 돼. 요거는, dx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에는 x축과 y축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x축으로 들어간 놈, y축으로 들어간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표시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쪽에 생기겠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디만 잘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dzet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dzet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dz의 제곱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이 녀석은 마디가 한 개입니다. 이 녀석은 마디가 한 개예요. 책이 없어요. 써야 돼요. 마디면 한 개. 마디면이 한 개입니다. 마디는 한 개. 두 번째입니다. 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dx제곱 z 들어가야 되죠? z를 들어가야 되는데 x를 써버렸네. z제곱 y제곱과 뒤에 z제곱과 x제곱 요것이 합친 겁니다. 이거를 혼합한 겁니다. 혼합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자, 지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지축하고 y축이에요. 지축하고 y축. 자, 지축. 다 노란 거밖에 없냐? 빨간 게. y축. 보이나요? 자, 그 다음. 이 녀석입니다. 이제 녹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지축하고 무슨 축이에요? x축. 지축 크게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x축 6입니다. 됐죠? 그리고 부호를 잘 보세요. 제가 녹색으로 할게요. 요 빨간색이 보이면 여기 플러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노란색이야. 노란색을 마이너스 할 수 있죠? 됐죠? 오케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임의로 내가 놓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녹색.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하고. 됐죠? 여기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 됐나요? 오케이. 응? 빨간색이 플러스네요. 미안해요. 쏘리. 빨간색이네. 같은 거로 해야 돼. 오케이.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보셔요. 여기는 겹쳤어, 안 겹쳤어? 녹색하고 노란색하고. 겹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써줄게요. 여기 플러스. 이해됐죠? 마이너스네. 이렇게 쓸 수 있죠? 같은 위상이니까.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셔요. 요거는 같은 위상이 아니야, 요거. 같은 위상이죠? 같은 위상이야. 같은 위상을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다 이게 동그라미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 플러스라고 하시면 돼. 같은 위상이니까. 이해됐죠? 내가 임의로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요거에 합친 거야. 마디면이. 그래서 여기 마디 하나밖에 없어. 알겠지? 요 마디 한 면. 합친 겁니다. 자, 색깔 잘 그려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면 안 돼.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뿔뿔, 마마. 이렇게 해서. 잘 합쳐져요. 색깔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그릴까요? 가능할까요, 선생님들? 이 정도도 괜찮아? 괜찮아요. 오케이. 합친 겁니다. 자, 여기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쓰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DZ제곱에 대해서 마디가 몇 개냐? 그러면 하나다. 알겠지? 그다음 뭐가 합친 거야? 그럼 Z니까 Z 빼기 X축. Y제곱, 그러나 Z 빼기 X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얘는 결국은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DZ제곱이니까 Z축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요거 Z축이에요. 여기 Z축. 여기 Z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Z축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이걸 그리면 안 돼요. 이걸 그리는 거야. 우리 DZ제곱은 이놈인데 왜 이놈이 나왔냐?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이걸 그려놨는데 또 이걸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요걸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합친다. 자, 정리 잘해줘야 됩니다.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6하고 똑같아요. 포인트만 잡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어때요? 요거 D제곱 보이죠? 그럼 Z축이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라면 요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라면 얘들부터 플러스가 되는 거야. 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쳐놓았다는 거야.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우리 무기학을 잘 할 수 있어요. 뒷부분 가서.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됩니다. 자, L이 0이야. 그럼 무슨 오비탈은 S 오비탈이니까 전자 두 개로 발견할 수 있죠. 두 개죠? 전자겠어. 1이니까 P니까 6개. 등차수를 4씩 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개, 6개, 10개, 14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걸 또 넘어갖고 왔네. 자, 이거. D오비탈은 L이 몇이에요? D오비탈은 L이 2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 2니까 집이 몇 개라는 거예요? 오비탈이 5개가 되는 거야. 둘, 셋, 넷, 다. 그래서 5개를 이렇게 써준 거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됐죠? 여기는 뭐예요? P는 3개니까 3개 써준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최대 전자수는 2의 n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2의 n의 제곱. 자, 그러면 n이 1이야? 그럼 뭐부터 채워줄 수 있냐면 1s1 하나밖에 없어요. n이 2야? 그러면 2s1 하나, 타원 하나. n이 3이야? 1 하나, 타원 2개가 됩니다. 3p, 3d. 됐죠? n이 4야? 그러면 1 하나, 타원 3개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전자수를 몇 개 채울 수 있냐면 2개 채울 수 있죠? 여기는 2개, 6개에서 8개 채울 수 있고 2개, 6개, 10개, 18개 채울 수 있고요. 됐죠? 여기는 몇 개 채울 수 있냐면 32개 채울 수 있죠? 2개, 6개, 10개, 14개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 가서. 자, 주양자수는 n이 1, n이 2, n이 3. 이게 주양자수야. 부양자수는 가구능량은 n이 1이면 1 하나, 1s. n이 2면 1 하나, 타원 하나. n이 3이면 1 하나, 타원 2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양자수는 이런 거야. S오비탈은 전자 몇 개 채울 수 있어? 2개. S오비탈 2개. P오비탈은 6개. 2개, 6개, 10개. 이해됐지? 이렇게 채운다. 라는 것이 자기양자수예요. 알겠죠? 자, 다 됐습니다. 수편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적어야 되겠다. 5번. 얘는 오비탈이 1개죠? S오비탈은. 얘는 P오비탈은 L이 1이니까 몇 개까지 있어? 마이너스 1, 0, 1. 3개 오비탈이 있죠? 이건 D는 L이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니까 5개가 있네요. 등차수 2가 가네. 그럼 7개, 9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스핀 양자수입니다. 자, 스핀 양자수는요. 우리 무기학에서는 이 별표 친 게 중요한데요. 우선 볼게요. 스핀 양자수는 이렇게 MS라고 씁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 그럼 우리 볼게요. P오비탈 한번 들어볼게요.
p 오비탈은 이렇게 오비탈이 3개야. 뭐 아까 네모를 쳤지만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한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놈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놈을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 놈을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한다는 거야. 알았지? 이쪽 방향. 이렇게 업, 다운 하는 거야. 그래서 시계 방향을 업이라고 합시다. 업. 반시계를 다운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건 출제자가 바꿀 수가 있지만 거의 다 안 바꿔주고 해요. 그냥 업, 다운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핀의 배양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돌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요. 그치? 얘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 수 있고, 스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자기 모멘트의 크기를 알 수 있대. 스핀 장자. 요 놈이 우리 시험에 나와요. 무기학에서는 요 놈 별표 칩니다. 매우 쳐라.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모멘트. 이거를 다른 우리 무기학에서는 자기 모멘트라고 하죠. 물리학에서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야. 알겠죠? 유기에서도 쌍극자 모멘트고 이거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야.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나오는 책도 있고 자기 모멘트라고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뮤라고 합니다. 뮤. 쌍극자 모멘트니까. 뮤는 2.0 루트의 S. 이거 스핀 양자수야. 근데 S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스핀 양자수의 절대값이야. 요걸 외워야 돼. S가 뭐야? 스핀 양자수의 절대값을 취한 거야.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기 모멘트 뮤는 2.0 루트의 S의 S 플러스 1. 외우셔야 돼. 알겠죠? 우리는 무기학은 이게 왜 나와? 필요 없어. 우리는 외우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물리학은 이런 걸 다 증명한단 말이야. 차이점을 봐야 돼. 차이점을. 무기학은 사용해야 돼요. 자꾸 물리학 하다가, 무기학 하는데 물리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알겠죠? 그럼 2개 짬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꼭 기억하고, S는 뭐냐? 스핀 양자수를 절대값을 취한 거야. 스핀 양자수의 절대값을 취한 거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방사성 마디부터는 쉬었다가 좀 할게요.